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이번에 엔트로픽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클로드 디자인인데요. 이전에는 AI에게 이런 사이트 만들어줘 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디자인을 직접 요청하고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모드도 여러 가지도 받아보며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또한 직접 만들지 않고요. 바로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받아볼 수 있고요. 코멘트도 남겨서 수정을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자, 새롭게 나온 클로드 디자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와 함께 탐험해 보시죠. 클로드 디자인을 사용하려면 먼저 주소창에 우리 claude.ai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 AI 사이트가 나오는데 뒤에 슬래시에 new를 지우시고요. 저렇게 디자인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어떤 기능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름에다가 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뭐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좋은 퀄리티로도 실제 UI처럼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디자인 시스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디자인 시스템은 뭘 넣을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클로드에서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풋 창 위에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만들고 싶은 내용들도 입력해서 만들 수 있고 어태치 코드 베이스라고 해서 코드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스크린샷도 더 추가를 해서 내 UI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그마 파일을 직접 임포트를 해서 이런 피그마 파일의 형태로도 비슷하게 만들어줘 라는 것들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클로드가 알아서 HTML 파일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까지도 다 넣어서 이런 식의 UI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잘 만들어 줬죠.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바는 일단 클로드에서 만드는 디자인 작업물들은 전부 다 HTML 형태로 나옵니다. 이 상단의 탭에 보시면 오늘의 운세.html이라고 나오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AI가 이런 HTML을 그냥 하나의 문서로 놓고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슬라이드들도 만들고 나면 전부 다 HTML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인간이 직접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건 오래 걸리지만 이 AI가 HTML 파일 안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파일 하나로도 떨어지고 이 웹에서도 바로바로 읽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오히려 AI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운세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도 약간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의 UI들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놀랍죠? 자, 두 번째로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써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에게 디자인 시스템을 입력시켜서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UI들을 찍어내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점피그 파일을 내보내서 넣어주면은 할 수 있다라는 안내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애플 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베리어블도 넣어놨던 이 작업물들을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 이 Save Local Copy를 눌러서 일단 점피그 파일을 만들어 내고요. 만들어진 점피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바로 드래그를 해서 업로드를 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넣게 되면은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다 넣을 거냐 아니면 선택해서 넣을 거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드래프트 파일들이 다 보여요. 내가 원하는 드래프트만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들만 선택할 수가 있고 원하는 이미지만들도 골라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다 넣는 걸로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폰트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폰트는 프리텐더드 폰트 다운받아서 이 베리어블 폰트를 그대로 넣어서 작업을 해줬어요. 네, 그대로 넣은 다음에 Continue to Generation을 누르면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네,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피그마 파일들을 쭉 읽게 되고 읽은 파일들을 바탕으로 저에게 되묻기를 좀 하게 됩니다. 뭐 이거 맞아 저거 맞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시간이 좀 있어요. 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제가 미리 넣어놨던 피그마 파일들에서 베이스 컬러들을 이 친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들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looks good을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난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need works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더 입력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타입 스케일도 나오고 타입 웨이트도 나오고 시멘틱 컬러들 뭐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리뷰로 looks good을 몇 가지 이렇게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싱 토큰, 저는 4픽셀 그리드를 사용해 놨기 때문에 4픽셀 그리드로 나오는 형태로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UI를 읽어서 버튼들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버튼들도 구성을 좀 해놨고요. 보더 레이디어스나 이런 것들도 알맞게 이 친구들이 찾아서 구성을 해놓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처음 애플 디자인을 할 때 만들어 놨던 그 UI를 이 친구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제가 시스템을 적용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 피그마 파일에다가 몇 가지 시스템들은 미리 베리어블에 등록을 해놨지만 UI적으로 등록을 많이 해놓지는 않았단 말이죠. 컴포넌트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서 얘가 이제 내비게이션 헤더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알아서 다 불러오고 있고요. 지금 저렇게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는 아마 로고를 좀 불러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수정해보는 시간도 또 가져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헤더 부분도 잘 보인다. 그래서 looks good 이렇게 다 눌러주고요. 네, 이렇게 프로덕트 카드도 만들어주긴 했는데 지금 흰색으로 된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needs work에다가 흰색 배경에 글자가 같은 흰색이라 보이지 않아 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그대로 서브밋을 해줬고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로고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로고 부분도 수정을 살짝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는 애플 로고를 넣어줘 이렇게 해서 다시 작업을 좀 보내봤고요.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줄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프로덕트 카드 부분은 배경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잘 됐고 로고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로고도 애플 로고를 찾아서 친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을 일관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작업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맞춰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 시스템화를 한다는 건 AI한테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AI의 기능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됐던 게 피그마에서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서 클로드가 만들기는 살짝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싱크가 조금씩 안 맞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피그마 파일을 던져줌으로써 얘가 그거를 완성시켜서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UI 키트 애플 웹사이트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 New Design Using This System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너가 디자인을 할 수 있어 라는 내용들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제가 여기서 이 New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이 디자인 시스템은 애플 코리안 디자인 시스템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크리에이트를 해주고요. 디자인 시스템을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등록해놨던 디자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여러 가지 스킬들이 나오게 되고요. 뭐 필요하면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선 메인 페이지를 바탕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전에 제가 입력해놨던 애플 디자인 시스템을 인식을 해서 한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냐? 그래서 저는 애플 워치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모드는 둘 다 호환할 수 있도록 언어는 영어, 한국어 혼합해서 섹션은 다 선택을 해볼게요. 또 뭐 다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다 넣어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게. 그다음 반응형이 기본이겠죠. 레이아웃의 변형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플 코리아 사이트와 최대한 유사하게. 여기서 말하는 애플 코리아 사이트가 실제 웹사이트에 있는 애플 코리아 사이트가 아니라 제가 업로드한 그 애플 코리아 사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디자인해서 피그마 파일로 넘겨놓은 그 사이트, 요거죠. 요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 라는 메시지를 남겨놨고요. 그럼 이제 얘가 시스템을 분석하고 본인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UI를 다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브 페이지에 대한 베리언트인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메인 페이지 하나를 잘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나머지들은 이 AI에게 맡겨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에셋들도 이 친구가 구성을 하게 되고요. 뭐 필요하다면 폰트들도 넣어서 가져오게끔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넣어놨던 프리텐더드 폰트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저는 한 2, 3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애플워치 detail.html 파일을 만들어 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UI나 여러 가지 폰트, 간격, 색상 이런 것들이 제가 미리 설정해놨던 피그마에 있던 내용들을 얘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 UI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꽤나 그럴듯하게 만들었죠. 버튼들도 기존에 있던 버튼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어줬고 라이트와 다크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변형해 볼 수도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위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드로우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거나 또는 에딧을 요청하거나 또는 커멘트를 남겨서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UI를 구성해 볼 수가 있어졌습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안 될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또 벌써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도 가능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 이 만든 파일을 피그마 자체로 내보내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좀 있긴 하지만 만든 파일을 피그마로 다시 바꾸진 못하더라. 그럴 때는 다시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요 UI를 그대로 옮겨줘라는 또 다른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젠가 또 금방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클로드에서 나온 새로운 기능인 클로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작업들을 먼저 찾아보고 실행해보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원래는 제가 숏폼을 주로 찍었었는데 이번 영상은 설명할 내용들이 많고 꽤나 재밌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롱폼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